한국은 전략 핵무기가 없다. 그러나 무게가 최대 3톤에 달하는 탄두를 사용하면 글쎄, 사용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하루를 망칠 것입니다. 존 리, 중동의 대표적인 방송 알자지라가 한국의 미사일 계획에 대해서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 보도의 제목을 핵무기만큼 강력한 미사일 개발하는 한국이라고 지었는데요. 방송에서 사회자는 한국이 대북 방어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술핵 탄도만큼 강력한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새 무기는 최대 3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비행 범위는 350에서 400km, 217에서 248마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기 전에 지하 터널을 뚫어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켜 지하 미사일 시설과 기지를 파괴하도록 설계됐다고 하면서 남북한 경계선 주변에서 발사될 경우 북한 전역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부과한 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후 진행되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억지력을 발휘하고 안보와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장거리이며 정밀한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남북한 간의 맞대결 재래식 미사일 경쟁에서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방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국방청사진에서 파괴력이 상당히 강화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장거리 포병에 대한 새로운 유격체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화권 매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3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한국이 증액된 국방 예산과 함께 새로운 군사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파괴력이 상당히 강화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이 만들려는 이 미사일은 350에서 4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3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발이 완성되면 새 미사일은 한국의 대북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공격이 발생하면 한국은 북한의 지도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처벌 및 보복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미사일은 북한이 핵무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지하 시설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의 다양한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현무포 미사일은 북한의 사령부와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피할 수 없는 군비 경쟁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사일 공격 범위를 본토로 확장하면 중국이 당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역과 남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을 때 중국이 이미 분노했다고 했는데요. 한국의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 발표를 언급하며 중국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자제할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5월 미국과 맺고 있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42년 만에 완전 해제되어 이제는 자유롭게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현무포라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불과 3개월 만에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 동아시아 내 지역 강대국 지위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결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의 전략적 억제력을 높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신들은 한반도를 상대로 미사일과 레이더를 잔뜩 가동하고 있음에도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자 치졸한 보복을 했던 중국에게 이제 한국이 한방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만든 3톤이 넘는 무시무시한 전술핵급 미사일이란 것입니다. 한국이 이 미사일을 개발하자 중국에서는 당황스런 기색이 역력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탄도미사일 현무포가 탄두 중량은 무려 2톤에 이르지만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었기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역과 중국 산둥반도 일부 지역 정도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무포 개량형 혹은 추후 개발될 현무5는 사거리 한계에서 벗어나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1000에서 3000km 수준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2 될 것이란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현무포의 탄두 중량을 500kg 정도까지 줄인다면 1500km 정도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2년 전력화된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가 이미 1500km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기술력이면 탄두 중량을 10톤 가까이 키울 수 있다고 말하며 사거리도 2000에서 3000km급 중거리 미사일이면 중국 등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못지않게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소식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핵심 축으로 북중러를 견제한다고 했지만 과거 전쟁을 일으킨 바 있어 공격적인 무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며 이제 훌륭한 첨단 무기를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무미사일을 만들어 전술에게 맞먹는 무기들을 만들자 일본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매해 8월 말 내년도 방위 예산의 세부 내역을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와 예산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중에서 한국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 비용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여기에 379억엔 하나에 약 4천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대함 미사일이란 땅 위에서 적의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란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12식의 사정거리는 200km 플러스 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거리 200km의 육상자위대의 최신형 12식 지대함 유도탄 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1000km가량의 스탠드오프 미사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이 이 미사일의 능력을 키우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간의 치열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동중국해의 아마미오시마에서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을 발사하면 저 멀리 상하이 부근의 중국 함선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유사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창을 갖겠다는 의도라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창을 가질 경우 그간 유지해온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라는 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 원칙이 깨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 등에 따라 방어에 치중해왔지만 이제는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래서 일본의 우익들은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 일각에서는 일본은 방어에 치중하고 공격은 미국이 맡는다는 미일 동맹의 틀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설득하려면 자국 내에서 헌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금 스가 내각은 코로나 사태에서 민심을 잃었고 스가 총리는 다음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 중량과 사거리 제한이 없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만들고 있기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12식 지대함 유도탄도 한국의 현무미사일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은 핵을 가지지 말라고 했더니 핵만 빼고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다 만들고 있다며 이는 핵과 같은 위력을 지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놀라운 미사일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을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